1순위는 의료인가요? 1순위를 두면 간호. 투자 이민은 그 정도 투자해서 이민 갈 거면 한국에 잘 살 수 있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지난 20년 넘게 봐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민 받는 숫자는 늘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매년 해왔던 것처럼 유지될 거는 저는 확실하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민자들을 받을 때 좀 뭔가 걸러내서 받는 게 아니라 조건만 맞추면 받았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매년 바꿔가는 흐름들이 진짜 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뭔가 좀 더 교육도 받고 진짜 아니면 자기네들한테 이제 필요한 정말 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쪽에 확실히 초점을 맞추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뭐 쿼타를 많이 할당할 수도 있고 적게 할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민자는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저기는 저도 동의.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호주가 인구가 적다. 그리고 또 이민을 많이 받아야지만 경제가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앞으로 이민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요? 기준을 낮추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들 받을 때마다 호주가 받으려는 사람이 skilled occupation list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는 skilled 한 사람을 뽑는 건데 질문하신 분들이 기대하는 영어 점수를 현저히 낮춘다던가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을 낮출 가능성은 그건 저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매우 낮다. 그러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학을 하는 게 유리한가요? 안 할까요? 근데 이건 우리 뭐 정답을 뻔히 알지만 이건 사실 유학한 분들한테 무조건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내가 일하기 위한 졸업생 비자도 그렇고 또 이런 점수제 기술 이민으로 간다라고 하면 또 포인트를 또 받을 수 있는 것들도 그렇고 취업과 관련해서도 또 그 안에서 내가 유학을 하면서 생겨나는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맞죠. 그 결국 이민은 이 유리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디테일을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단 아주 단순하게 유학하면 포인트가 늘죠. 엑스트라 포인트를 받는 거가 있고 호주라는 나라가 의외로 학연 지원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그 얘기는 어느 학교를 나왔다고 취업이 된다 그게 아니고 말씀하셨던 그 안에서 생겨났던 네트워킹 그리고 그 안에서 쌓았던 어떤 그게 어떤 발런티어였든 아니면 어떤 그냥 인턴십이었든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프로젝트나 일을 해본 그 이력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나라예요. 이민에 있어서 그 유학이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일단은 호주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호주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다시 호주 이민 가겠다고 문의 주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분들이 이제 호주에 대해서 아니까 그분들이 자기는 호주 다시 가고 싶다. 이번엔 영주권을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호주를 안 가보신 분들도 뭐 사실 이유는 정말 너무 다양해서 나는 이제 뭐 자녀 교육적인 부분 아니면 이제 호주 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나요? 라는 분들도 있고 한 60-70% 이상은 거의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시던 분들이세요. 뭐 각자의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가면은 좀 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는 거고 뭐 대표님 호주 오래 살았는데 어때요? 호주 살아보니까 일단 저는 부모 입장에서 저는 사실은 이민 1세대이기 때문에 고생을 더 많이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호주 나라가 내 나라도 아닌 거고 그래서 한국이 훨씬 편하죠. 그런데 부모가 되고 그런 입장으로 다음 스텝을 보다 보니까 호주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내면 이 정도의 삶을 살아내겠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고 그럼 이렇게 살아내면이라는 그 전제 조건이 한국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다. 그건 맞아요.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라고 하는 학업적인 성취도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너무 높아요. 한국은. 근데 호주는 어쨌든 인구가 너무 적은 나라고 그런데 경제 규모는 거의 한국에 맞먹는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꼭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편견 없이 내가 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 분명하다. 그래서 직업적 편견이 한국보다 훨씬 적다. 그게 굉장히 편안함을 주거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면 스스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라는 기대나 프레셔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거고 저는 그게 제가 호주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좀 장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호주로 이민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기술 이민, 가족 이민, 투자 이민 이렇게 있죠. 근데 뭐 대부분 한국 분들이 일단 하는 건 기술 이민인 거고 이 기술 이민 내에서도 사실은 영주권으로 가는 카테고리는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근데 많은 분들이 하다 점수 높으면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또 뭐 점수제뿐만 아니라 호주 내에서 막상 있어 보면은 이민이라는 가는 루트 자체들이 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투자 이민은 그 정도 투자해서 이민 갈 거면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투자 이민은 너무 가끔 영주권 얘기하면은 뭐 이쪽 업계 분들이 뭐 학생분들한테 얘기할 때 뭐 이민은 운이 따라야 한다. 뭐 이민은 날씨와 같아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저 이 말 진짜 싫어해요. 사실 이 영주권 취득이란 거는 저는 사이언스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분명히 돌아가는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있고 그걸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의 1차적인 플랜 이게 안 됐을 때는 그 백업 플랜 그 또 백업 플랜까지 세울 수 있거든요 사실. 그거를 내가 세워놓고 그 안에서 뭔가 이민법에 조금 변동적인 사항들이 있으면은 그게 대처가 가능해요. 근데 누가 요리하면은 영주권 받을 수 있다는데요? 누가 뭐 하면 영주권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은 물론 영주권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실패라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걸 애초부터 정확하게 플랜을 세워놓고 그런 것들을 내가 그 플랜에 맞춰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아니 영주권 목표면 플랜을 세워서 이런 직업군을 우리는 소개를 해주고 플랜을 짜주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이 얘가 하고 싶은 게 파인아트야 아니면 비즈니스야 이러면 나도 날씨와 같다 이게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당신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분명히 문제는 그거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분야인데도 안 해주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답답할 때가 있죠. 그렇게 상담을 받고 오면 한숨이 나올 때가 있죠 분명히. 많아요.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조카가 만약에 호주 이민을 원한다. 그런데 어떤 직업적인 거를 뭐 너무 신경 안 쓰고 그냥 확실한 방법이면 자기 직업적인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어떤 걸 추천할 것 같아요? 1순위만 말하면 되는 거죠? 전 의료 분야입니다. 당연히. 2순위까지 얘기해봐요. 1순위는 일단 의료 분야는 뭐 일단 간호뿐만 아니라 뭐 다른 또 의료 직업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있을 것 같고 2순위는 사실은 그래도 저는 뭐 IT가 뭐 이제 분명히 영주권을 가기 위한 뭔가 조금의 벽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IT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저도 IT 동의. IT를 얘기를 했을 때 반박하시는 분들은 점수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비테이션 점수 때문에. 근데 막상 보면 제 주변에도 고용주 후원으로 영주권 취득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IT는 많아요. 왜냐면 이직이 워낙 높은 분야라서 그 전문 인력들을 좀 장기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용주 후원을 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2순위 IT 동의합니다. 1순위는 의료인가요? 1순위를 두면 간호. 일단 할 때 주의점은 뭐 인터넷의 정보들이 뭐 요새는 정보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 정보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저는 뭐 사실 다른 유튜브나 블로그를 거의 잘 안 보긴 하는데 보면 틀린 정보들이나 뭐 이렇게 와전된 옛날 정보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생분들이 이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그게 혼동이 오거든요.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그거 하나를 꼭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 189다, 뭐 491이다, 190이다 막 많이 물어보는데 유학원이나 아니면 기사로 난 것들만 참조하지 마시고 호주 이민성 들어가면 각 비자 카테고리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건들을 풀어놨어요. 본인도 분명히 그 부분을 검증해라. 왜냐면 무조건 돼.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유학원은 믿지 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꼭 본인도 검증을 해라. 이거 하나를 덧붙이자면 영어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면 믿지 마라. 호주는 갈수록 영어를 강화시켜 나가지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데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믿지 마세요.
올해 들어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었어요. TSS 비자에 대한 변화도 있었지만 11월 말 이제 앞으로 학생 비자 강화법 그리고 새로운 이민 제도의 어떤 정부의 방향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이 방향성의 발표가 일부분에서 많은 혼선을 일으키기도 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확답해서 말씀드리기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변화들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인지 궁금하시다면 이민법무사와 꼭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이월드는 김항준 법무사님이 이민 수속을 또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조만간 유튜브를 통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드릴 텐데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이월드 혹은 김항준 법무사님 통해 문의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